자, 이번 페이퍼 리포트는 저희가 이제 GPT 페이퍼 계속 읽고 있는데 2023년 올해는 이제 마르치에 나온, 제가 알기로는 지금 나와 있는 마지막 페이퍼고, 지금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는데, 오픈 AI 쪽에서 그 CEO가 GPT 이제 그만 더 이상 발전 안 시키겠다라는, 5 없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굉장히 동의를 많이 합니다. 너무 위험해서 더 이상 하다가는 좀 이렇게 좀 calm down 해야 될 정도로 파워풀한 거고, 그 이야기가 나오기, 저도 4.0 보면서는 끝났다라는 생각이 든다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3.5랑 완전히 다르고 4.0이면 끝났고 더 이상 하는 게 두려울 정도라고 이야기했던 이유도 거기 있고, 근데 소위 말하는 그 페이퍼예요. 그래서 여기가 우리의 시작일 수도 있고 거의 진짜 종말일 수도 있을 정도로 그 내용은 좀 무섭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 정도의 컨텍스트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 잘 보시고 흐름을 좀 보시죠. 처음에 읽었었던 페이퍼 중에 하나가 뭐 여러 가지 어세스먼트랑 GPT랑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중구난방이긴 하지만 또 앞으로 또 더 읽을 거고, 처음에 있었던 페이퍼 우리 좀 GPT 중에 Attention is all you need라는 페이퍼 읽었죠. 그죠? 근데 그 페이퍼는 트랜스포머라는 아키텍처를 하기 위한 거고, GPT보다는 트랜스포머 아키텍처에 관련된 거예요. 도대체 이게 일을 어떻게 이렇게 잘하지? 트레이닝도 잘 되고 인퍼런스도 잘 되고 했던 거예요. 구글에서 이제 나온 거고, 그리고 나서 그 트랜스포머가 버트 게이얼 구글 쪽에서 나오는 거, 지금은 이제 바드라고 하는 서비스로 나왔고, 그 다음에 GPT 오픈 AI GPT 쪽도 있고 T5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페이스북에서 하는 계열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그가 갑자기 뭐 거의 20년도에 휩쓸면서 나오기 시작하고 있고, 지금도 막 엄청나게 많이 많이 하고 있지만 이제 산업으로 넘어갔습니다. 옛날에는 뭐 모형을 만든다 뭐 이런 용어를 썼는데, 지금도 만들고 있지만 사실은 컴퓨터 사이언스 하는 사람들이 그 GPT라는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아키텍처를 내놓은 게 아니라 있는 아키텍처에서 갖다가 그냥 데이터 붙여 쓰는 거고, 이제는 GPU가 많아야 되는 그 게임인 거지, 알고리즘적으로 그렇게 컨트리뷰션을 했나? 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적은 컨트리뷰션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마 돈이 되는 걸 봤기 때문에 회사들이 잘 안 내놓을 겁니다. 돈 안 될 때는 뭐 이것저것 많이 합니다. 돈 되면 다른 이야기예요. 왜냐면 그리고 돈도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무슨 값이라고요? GPU 값으로. 뭐 소프트웨어나 뭐 인건비가 아니라 그건 다른 산업의 영역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 조절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공개 안 하세요? 그런 이야기 안 돼. 주주한테 뭐 그런 이야기 해봤자 땀밖에 더 먹습니까? conflict interest 때문에 그때는 이제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공짜로 아니에요? 뭐 이런 이야기 못 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뭐 읽었어요? 그거는 이제 트랜스포머 알고리즘에 대한 이야기고, LSTM이나 뭐 RNN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트랜스포머가 어떤 거를 해결을 했는지에 대한 이슈고, 트랜스포머 아키텍처.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읽었던 페이퍼 뭐 몇 개 읽었지만 그 중에 중요하게 읽었던 페이퍼가 뭐였어요? Few-shot learner. All language models are few-shot learner라는 걸 읽었는데, 그 few-shot learning을 한다라는 게 뭘 이야기하는 건지를 아셔야 돼요. 이때까지 랭귀지 모형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줘야지 트레이닝이 학습이 되고, 결국에는 우리가 많은 데이터가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 평가 같은 경우는 어때요? 문항이 데이터라고 그랬는데 문항이 없기 때문에 그 방법론 일을 안 한다고 제가 교만하게 살았던 거예요. 아니 문항이 없는데 트레이닝을 어떻게 시켜?
문항 있으면 트레이닝 안 시키지. 그 문항 쓰면 되지. 뭐 하려고 이 짓을 해. 그래서 이제 그 지식공학적인 방법, 지식의 표상을 가지고 다루고 온톨로지를 다루는 방법 쪽으로 이제 카파가 가고 있었는데, 그 페이퍼 있죠. 퓨샷 러너라는 페이퍼는 뭐 퓨샷 러닝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랭귀지 모형이 퓨샷을 할 수 있는 커패시티를 가지고 있다는 게 중요했었어요. 퓨샷이라는 게 뭐예요? 안 배웠는데 이그젬플 몇 개 던져주면 한다고. 그 따라서 한다고. 이제 파인 튜닝을 시켰다고 안 시켰다고. 안 시켰는데 그 스페시픽한 태스크에 파인 튜닝을 시키면 더 잘하겠지. 근데 모형을 계속 커지기 때문에 파인 튜닝은 계속 어려워질 거라고. 모형이 심플할 때보다. 근데 뭘로 이제 일을 하는 거예요? 프롬프트에다가 프롬프팅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조금 크게 말하면. 근데 어떤 일들을 하던가요? 거기서 그 페이퍼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그 퍼포먼스마저도 뭐에서 증강된다라는 거였어요. 예제가 많으면 증강된다고. 예제가 많은 거는 saturated, 없는 것보다 낫다. 근데 예제 하나도 없어도 그 페이퍼가 이야기하는 거는 뭐냐? GPU만 많이 넣으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모형이 복잡해진다는 얘기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냥 뭐 SPSS에서 무슨 뭐 100개 인디펜던트 베리어블 넣어서 똑같은 컴퓨터로 똑같은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모형 복잡해지면 GPU 많이 넣어야 돼요. 일을 하려면. 트레이닝 시킬 때도 그렇고. 트레인 시켜놓은 모형은 어쩌면 굉장히 적은 컴퓨터로도 일을 할 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트레인 시켜놓은 모형은. 근데 그것조차도 인퍼런스가 커지고 뭐 컨텍스트 윈도우에 들어가는 그 사이즈가 커지게 되면 토큰 사이즈가 한번 처리하는 토큰 사이즈가 커지게 되면요. 많은 사람이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달라질 수도 있죠. 지금 이제 사람이 하는 거는 이미 프리트레인드 돼 있는 거는 전화기에서도 돌 수 있을 정도로 한번 줄여보자. 근데 그런 연구들이 오픈 소스 연구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저도 배팅을 합니다. 그것도 맥센스 하지만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테크놀로지가 진짜 브레이크트루가 나올 때까지는 GPU가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올드한 이야기가 됐어요. 엔비디아가 막 주가가 많이 오르고 우리 전부 다 뭐 ETF 사고 막 그러고 있죠. 근데 다시 제가 저는 여러분들 나이가 딱 그 나이 때 떨어진 거예요. 인터넷을 대학교 들어가서 그때 대학생 때 경험을 하고 그것도 경험하고 뭡니까 인터넷 웨이브 다음에 서치 엔진도 서치 엔진 제가 학생일 때 몇 년 후에 세르게이가 아마 졸업했나 그러면 메릴랜드 거의 동시대 학생이었어. 구글 창업자가. 그 내가 앞에서 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는 못했죠. 차남 덕분에 뭡니까 비트코인도 처음 나왔을 때부터 경험을 하는 세대였던 거예요. 와 이런 게 있어. 처음에 초반에 저는 뭐 돈은 못 벌었지만 구경은 했습니다. 닷컴 버블도 구경은 하고 주식 엄청나게 샀다가 뭐 상장 폐지도 되는 경우도 있었고 저도 엄청나게 산 게 아니라 많이 올랐다가 쓰레기 되는 것도 했었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뭐 셀폰 웨이브도 마찬가지고 구글 그렇게 나와서 했는데 못 먹었잖아요. 소위 말해서 아니 그거 애플 뭐 구글 아마존 다 봤잖아요. 제가 있을 때 제가 성인일 때 어릴 때 다 봤잖아요. 어릴 때부터 아예 아이였으면 모르지. 그때는 투자를 할 수 있는 나이인데 다 지나쳤다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는 뭐냐면 평가 쪽으로 이렇게 바라보지만 그럼 GPT 20불짜리 지금 쓰고 있는 거 가지고 대단하다고 생각하시죠? 여러분들도 굉장히 앞서 나간다고 생각. 이거 거품이에요.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이그젬플인 거예요. GPT가 나왔지만 내가 20불 주고 굳이 사야 되라는 말이 떠돌잖아요. 안 해도 돼. 공짜도 있는데 내가 왜 해? 무슨 뭐 머리 쓰고 굉장히 현명한 듯이 사람들은 움직입니다. 자기가. 이걸 꼭 해야 되나? 20불 주고 막 이러면서 고민합니다. 굉장합니다. 사람들 아주. 그 얘기는 뭐냐면 거품이란 얘기예요.
아니 그게 왜 거품이야. 20불 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써도요. 20불 밖에 못 벌면 한 달에 20불 밖에 안 내면요. 비즈니스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그 정도 가지고 사람들이 움직이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서비스가 나오면요. 한 달에 200불, 2000불이라도 써야만 되는 서비스로 나올 거예요, 아마. 써야만 되는. 안 쓰면 안 돼. 그렇게 나올. 그래야 돈이 되지. 그래야 돈이 되는 거예요. 구글은 광고 때문에 모든 사람이 쓸 수밖에 없고 써야만 되는 서비스가 됐죠. 무료이지만 광고로 됐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이제는 세상이 쓰는 만큼 돈 내는 걸로 넘어갈 거예요. 지금 토큰으로 다 받는 것처럼 보세요. 토커나이징해서. 그 토큰은 이제 뭐 암호화폐 토큰하고는 다른 거지만. 그래서 지금 이 페이퍼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 거기서 본 거는 뭐였었어요. 스케일이 커지게 되면 데이터는 똑같은데 뭘 잘하더라는 걸 슬쩍 봤어요. 추론을 하고 지식도 잘하고 Q&A도 잘하고 뭐 퍼포먼스가 다 올라가는 거야. 다 올라가요. Natural Language Process뿐만이 아니라 뭐예요? 퍼포먼스가 다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 페이퍼가 슬쩍 찍은 거예요. 2019년 페이퍼가. 그래서 3.5가 나왔을 때 그 페이퍼가 나왔을 때 사람들이 이제 그때부터 빨리 움직이기 시작한 사람들이 그때부터 움직이는 거예요. 야 이러면 그러면 이거는 뭐 개발이고 뭐고 필요 없네. 산업이네 산업. 돈 넣으면 이제 퍼포먼스를 뛰어나는 거네. 그러면 사람들이 해보는 게 뭘까요?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해보자. 그리고 제가 좀 생각하는 거는 GTP가 뛰어나졌잖아요. GTP가 제가 은지쌤한테 2번 쓴다는 얘기했잖아. 카파를 2번 쓴다고 GTP를 2번 쓴다 그랬잖아. 여러 번 써요. 랭귀지 모형을 여러 번 쓰는데 온톨로지를 만들 때도 쓰잖아. 그럼 온톨로지를 만들어진 걸 가지고 문항을 만들 때도 쓰잖아. 문항을 만든 걸 가지고 챗GTP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뭡니까? 파인 튜닝 할 때도 쓰잖아. 그러면 지가 지 스스로를 트레이닝 시키는 용도로도 쓰잖아요. 그러면 컨적처를 해보죠. GTP3를 가지고 똑같은 데이터를 분석해서 학습을 했어요. 학습을 하기 위해서 우리 프리프로세스를 했어요. 4로 했어요. 그럼 어떤 게 더 잘할까? 4로 하는 게 더 잘하죠. 왜냐면 4는 퍼포먼스가 높은 거를 가지고 다시 5를 만들 때 더 빠르다고, 더 뛰어나다고. 왜 4로 가지고 만들 거 아니야. 4의 커패시티를 가지고 또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학습 데이터를 만들고 할 텐데 3를 가지고 한 거랑 3를 가지고 4를 만드는 거랑 4를 가지고 5를 만드는 거는요. 퍼포먼스가 달라지지. 왜? 4가 뛰어났으니까. 여러분들은 만든다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고민을 잘 안 해보셔서 그렇지만 결국에는 책 갈아 넣어서 인터넷에 있는 정보 갈아 넣어서 트레이닝 데이터로 만들어야지 얘가 이해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과정 속에는 엄청난 그걸 썼을 거라고. Natural Language Process를 썼을 거야. 근데 Natural Language Process가 뛰어나게 됐다고. 그러니까 학습이 잘 되지. 더 잘 되지. 데이터도 더 잘 만드는데. 티키타카 하면서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이러면. 한도 끝도 없이. 사람의 지식은 그냥 멈춰 있어도 똑같은 데이터를 줘도 데이터를 프리프로세싱 하는 퍼포먼스가 올라간다니까. 그리고 2개가 있다 그래서 양대 산맥이 있다 그랬어요. 이 친구가. 지식을 factual knowledge를 알아야 되고 factual knowledge가 없으면 또 일을 안 해요. 언어적인 지식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언어적인 지식 속에 들어있는 factual knowledge 또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걸 가지고 하는 추론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걸 뭘 안에 있다고 해서 내가 뭘 시켰는데 일을 잘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질문하고 하는 챗봇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챗봇의 형태는 돼 있지만 우리는 뭐예요? 이거 프로그램이라니까 이거. 그리고 플랫폼이라고요. 앱들 올라가는 거 보십시오. 지금 이 위에 GPT 위에 앱이 올라가잖아요. 그림 그리고 뭐 분석하고 한 앱들 막 올라가잖아요. 플랫폼이라고. 약간 인터넷 같은 거를 그 뭐죠? 옛날에는 인터넷 머신이었잖아요.
비트코인은 인터넷 오브 머니였다고. 지금은 뭡니까? 인터넷 오브 인텔리전스라고. 인텔리전스가 깔려져 있는 상태에서 지식하고 procedural knowledge와 declarative knowledge가 된 상태에서 그 위에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거라고요.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20불 주고 쓸까 안 쓸까 이렇게 고민하잖아. 왜 고민합니까? 네가 하는 일이 이메일 바꾸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런 거야. 수준에 맞추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특정 앱을 개발했어. 근데 이걸 하니까 내 아이가 대학을 가네. 그럼 어디에 수렴할 것 같아? 그 가격이. 대학을 가고 안 가는 게 그럼 학원비에 수렴합니다. 학원비만큼 받는 거예요. 그게 마켓이라는 거예요. 그거 내도 쓰는 사람이 수두룩백방 그 돈 받는 거지. 아시겠어요? 인터넷은 공짜잖아 사실은. 구글이 만들었어요 인터넷을. 근데 인터넷의 수혜는 구글이 받잖아. 페이스북이 받고 카카오가 받고. 그런 거랑 약간 비슷한 개념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 친구가 AI는 이제 거의 알려져 있다 그랬잖아요. 다 깔아준다 그랬잖아요. 그 위에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뭐 할 건데라고 물어보잖아요. 이메일 쓸 거는 그냥 공짜로 쓰셔도 되는데 이메일 바꾸고 하는 거예요. 그 위에 뭔가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때까지는 여러분들 그 회사가 다 먹을 거예요. 그게 구글일 수도 있고 애플일 수도 있고 혹은 신생 기업에서 오픈 AI 아닐 수도 있어요. 그 회사가 다 먹을 거라고. 왜냐면 이걸 가지고 뭘 만들었는데 안 쓰면 안 되는 킬러 앱을 만드는 사람이 있죠. 엔비디아는 GPU라고 이야기하지만 뭐 지금은 독보적인데 그 영원히 갈까? 그러니까 제가 ETF 사라 그러잖아요. 종목 사지 말고. 하나 잘못 몰빵했다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오늘 페이퍼 리뷰는 여러분들 부자 만들어주는 페이퍼 리뷰일 겁니다. 근데 GTP가 지금 3월 23일 날 나왔는데 뭐 이거보다 더 이후에 나오는 페이퍼를 우리가 읽으려면 한참 걸릴 거 아니에요. 지금 앞으로 페이퍼는 계속 읽을 거지만 이거 이전에 나왔던 거고 지금 6월 달인데 이제 3월 말이고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앞으로 안 나올걸?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나올걸? 그 GTP 안 한다 그랬잖아. 개발 그만둔다 그러잖아요. 뭐 다른 회사에서 나오겠지. 엄중한 페이퍼입니다. 그리고 이게 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스탠더다이즈 테스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부 다 이거 보세요. AP Environment, AP Stat, SAT Math, 뭐 AP Psychology, 뭐 AP 뭐 Microeconomics, LSAT, Bar exam, 뭐 AMC, AP Calculus 이 전부 다 우리 먹고 사는 거잖아. GRE Quantitative 무슨 뭐 Reading Analysis 응? 우리 이거 만들어가지고 시험 쳐가지고 점수하면서 먹고 사는 사람들 아니야. 평가를 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 직장 우리 동료들이 전부 다 여기 있잖아요. 응? 전부 다 우리 동료들 여기 있잖아. ETS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우리 이거 만들면서 제대로 만들고 점수 만들고 하면서 먹고 사는데 아닌가? 스탠더다이즈 테스트 이거면 됐지. 이걸 가지고 지금 2023년도에서 가장 유명한 페이퍼라기보다는 테크니컬 리포트지만 이게 이제 읽을 때가 된 거예요. 읽고 있는 거.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죠? 그리고 이걸 가지고 도대체 이 사람들이 뭘 했단 얘기야. 우리 나와바리 와가지고 이게 뭘 어떻게 했다, 뭘 사용해서 대체 이게 왜 그다지도 인류가 지금 멸망한다는 이야기를 나오잖아요. 왜 그만두는데? 함프할 정도로 위험하다는 얘기잖아요. 나는 이메일만 쓰니까 함플 안 해요. 뭐 그럴 수는 있는데 그건 본인 수준이고
나 샘 알트만 가가지고 뭐 대통령도 만나고 하더만. 사실 난 좀 자존심 좀 상합니다. 야, 참 그렇구나. 그러니까 미리 했다고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 뭐 이게 중요해. 그러니까 이게 몇 년 안에 이렇게 자빠지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이거 생성형 하려고 10년 넘게 했는데, 야, 제대로 안 하고 하니까 그냥 시간만 가더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냥 오늘도 지나가고 내일도 지나가더라. 그런 생각하면서 가슴이 굉장히 답답하고. 그런데 뭐 어쩝니까? 뭐 능력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지. 응? 그쵸? 그래서 그리고 그만둘 거야? 그래서 GPT 같은 거 나왔다고? 그건 아니죠. 또 그때 내가 못 봤던 거 있죠. 인터넷 처음에 나왔을 때 닷컴 버블하고 꺼졌던 거, 구글 나왔을 때, 아마존 나왔을 때, 아니다 그랬을 때, 뭐 선택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니까 여러분들도 저는 이거 그냥 야, 여기서 내가 뭘 해야지 이 웨이브를 잘 태그 레벨즈 할 수 있을까? 분명히 거품이거든요, 지금은. 왜 20불짜리 이메일 쓰는 용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가 뭔가를 제대로 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아까 얘기했죠. 2,000불을 내도 그거는 반드시 사야 되는 자동차처럼 2만 불인데 안 살 거야 자동차를 예를 들어 그런 느낌 예를 들어서 그런 가격으로 형성돼서 하는 게 오겠죠. 그럼 그게 뭘까? 이메일은 내가 그렇게는 안 하는데 뭘까라고 보는 식견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됩니다. 뭐 두 갈식으로 할게요. 그거는 어댑티브 러닝이라고 봐요. 저는 GPT로 돈을 가장 많이 버는 거는 어댑티브 러닝이에요. GPT 애플리케이션으로 가장 돈 많이 버는 거죠. 이메일 쓰는 것도 20불밖에 안 주지. 안 줘도 돼요. 이메일은 내가 쓰든지 20불 내든지. 근데 점수는 안 그래요. 내 애가 대학을 가냐 안 가냐 물어보면요, 한 달에 2,000불 냅니다. 여러분들 먹고 살라고 학비를 그렇게 내도 내든가요 안 내든가요? 수천만 원짜리 학비를 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현명하잖아. 대학 등록금 받아보니까 내던가요 안 내던가요? 자식 등록비를. 에? 그렇게 똑똑하신 분이 20불 잘 하지만 2만 불짜리 내던가요 안 내던가요? 내락하니까 빌지 날라오니까. 물어봤어요. 이게 왜 2만 불인지. 안 물어봅니다. 빌지 날라오면 내야 된다고. 그 누가 비즈니스 잘하는 거야? 2만 불 받는 사람이 잘하는 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쪽 관점으로 보시면서 아니 교수님 뭐 페이퍼 리뷰하면서 무슨 이런 또 돈 얘기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삶이라니까 삶. 삶 속엔 돈도 있고 이거 아니 배웠는데 10년 후에 있다가 이러면서 내가 엄한 소리는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내가 다 배우고 나왔는데 엄마 뭐 했어? 이런 이야기 들으면 할아버지 할머니 그때 뭐 하셨어요? 그 당시에 뭐 이런 이야기 들으면서 쪽팔리진 않아야 될 거 아니야. 비트코인도 날리고 뭐도 날리고 다 웨이브 다 날리고 우리 잘 넘어가는 정도로 한번 해봅시다. 이거는 페이퍼라기보다는 테크니컬 리포트입니다. 왜 이거 나왔을까? 이제 교만해지는 거예요. 이 정도 읽으면 돼. 우리가 한 거 무슨 뭐 페이퍼야. 그냥 우리가 한 거 대충 읽고 뭔가 내긴 내야 될 거 아니에요. GTP4가 나와야 되는데 그죠? 그런 정도로 하는 거고. 이거는 GTP4는 뭐예요? large scale이고 멀티모달이고 멀티모달은 이제 좀 중요해요. 3.5하고 키 포인트가 뭐냐면 이미지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아직 그 이미지 아웃풋은 아니고 언젠간 되겠죠. 지금 뭐 미드전이나 뭐 다른 데 많이 있으니까 이미지 아웃풋 나가는 거는 많이 있는 걸 보는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이미지 인풋하고 이미지 텍스트 인풋이 더 중요하지 이미지 아웃풋은 뭐 세컨더리한 이슈라고 봐요. 이게 있으면 텍스트 아웃풋이 있으면 결국에는 뭐예요? 텍스트를 주면 이미지는 나오잖아. 텍스트로 내가 잘 줄 수 있으면 이거 나오니까 여기서 이미지 아웃풋은 세컨더리한 이슈라고 보는 거예요. 돈 되면 언제 뭐 나중에 할 수 있는 거 있잖아. 플러저블한 거 이렇게 뭐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요. 그 다음에
아직은 굉장히 겸손하게 이야기합니다. 뭐 real world 시나리오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만큼 그 글 읽고 글을 내뱉는데 사람하고 똑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사람은 많이 하잖아. 냄새도 풍기고 소리도 지르고 뭐 여러 가지 많이 하는 오염도 만들고 막 많이 하는데 얘는 해봤자 텍스트 아웃풋인데 그렇죠. 근데 여기 무슨 이야기합니까? 휴먼 레벨 퍼포먼스를 보인다는 어떤 특정한 곳에서는 어디서 보인다고 그리고 어느 정도 어떤 퍼포먼스 어디에서 on professional academic한 benchmark에서 사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뭐 사람보다 훨씬 낫습니다. 10th percentile 10% 상위 10%의 사람은 뛰어난 사람 아닌가? 사실 여러분들 상위 10%의 사람 돼요? 저는 굉장히 questionable 합니다. 내가 상위 10% 되나? 중간 좀 넘는 것 같겠지라고 생각을 하겠지. 어떤 건 높을 수도 있지만 다른 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프로페셔널하고 에카데믹한 벤치마크, 특히 코그니티브 어빌리티에서는 잘 보세요. 여기 코그니티브 어빌리티랑 나울리지에서는 이제 10%를 뛰어넘기 시작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3.5를 기억하십시오. attention, few shot learner, oral language만 그건 뭐 때문에 넘어가던가요? 3.0에서 막 잘하던가요? 뭐 말 끼우니까 모델만 스케일만 키우니까 되잖아. 그게 컨펌이 된 거잖아요. 4.0도 그랬겠지. 나온 지가 얼마나 됐는데 뭐 알고리즘으로 뭘 그렇게 만들었겠어. 스케일을 키웠고 그렇죠? 좋은 모형을 가지고 다시 모형을 만들었을 거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그만둬야 될 때가 됐다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인 거예요. 그리고 이거 어느 뭐 특정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형태로 된 거고. 자, GTP4는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를 따르는 겁니다. 트랜스포머 아키텍처 따르는 거 많다 그랬어요. GTP만 있다고 한 벌트도 그렇고 뭐 T5 계열도 있고 굉장히 많이 있어요.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는 굉장히 좋고 뭐 유니디렉셔널, 바이디렉션, 벌트는 바이디렉션이고 뭐 GPT 계열은 뭐 유니디렉션이라는데 그것도 상관없대. 스킬 키우니까 다 되더라. 그쵸. 그리고 뭡니까? pre-trained 돼 있다라는 거예요. pre-trained 뭐라 그랬어요? factual knowledge도 되어 있고 지식도 넣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뭐 할 수 있는 거 summarize, Q&A 이런 거 fine tuning을 시켜가지고 pre-training이 둘 다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next 토큰을 predict 하는 거예요. 다음번에 무슨 말이 나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 개의 말이 나와요. 아무 말이나 하는 게 아니라 그 지금 확률 높은 말을 계속 뱉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말이 굉장히 맞는 말이고 make sense한 말이고 우리가 원하던 말이었고 그렇게 되는 개념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저번 표 했지만 결국에는 이 친구는 conditional probability를 estimate 하는 거예요. 다음번에 뭐가 나와야 될지에 대한 그 컨텍스트를 뒤에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컨텍스트를 가지고 conditional 그 컨텍스트에 해당하면 다음번에 무슨 말이 나와야 될지에 대한 conditional distribution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뽑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뽑는 거예요. 물론 가장 확률이 높은 쪽에서 뽑겠지. 근데 똑같은 게 안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뭐 확률이 비슷하면 이것도 나왔다가 저것도 나왔다가 하는 거예요. 근데 확률이 없는 것보다는 걔네들이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아무 말 하는 것 같지만 conditional distribution에 따라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안 주면 왜 아무 말을 할까요?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 플랫하니까 아무 말이나 하는 거야 그냥.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을 아주 내로하게 만들려면 어때요? 컨텍스트를 많이 주면 된다고. 정확하게 주면. 그러면 이제 타겟 디스트리뷰션이 어때요? 굉장히 내로하게 되겠죠. 그러면 어때요? 내가 원하는 결과의 퍼포먼스는 올라가는. Post training alignment process result improve performance. 여기 잘 보세요. on 퍼포먼스가 뛰어드는 뭐예요? factuality. factual knowledge. 사실적인 지식도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요? 이거는 뭐예요? 우리가 무슨 knowledge라고 그래요? declarative knowledge도 뛰어나고 선언적인 지식에 대한 것도 뛰어나고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어요? desired behavior, action. 이거 뭐예요? procedural knowledge도 우리가 뛰어나다라고 이야기했죠. 내가 뭘 하라 그러면 그거 하잖아. 오늘 example 보세요. 우리 디스커션 하는 거 step 1, 2, 3, 4, 5. 그 downstream task잖아요. 처음에 이거 하고 처리해서 두 번째 하고 세 번째 하고 네 번째 하고 문항을 만들고 뽑고 정리해가지고 distract list를 만든 다음에 sentence를 context sentence를 generate하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distract 중에서 답을 선정하고 나머지는 distract를 배치해서 문항으로 만들고 오답을 설명해줘. 합디까 안 합디까? 인간보다 낫다 그랬지 내가. 그거는 뭘까 있어야 돼요. factual knowledge도 있어야 되지만 언어적인 지식도 있어요. 말 귀다라 먹어야 되잖아. 나를 이해를 잘한다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 프롬프트를. 결과가 굉장히 높잖아요. 수백 불짜리 수만 불짜리 리절트가 나오잖아요. 뽑아낼 수 있잖아요. 이제 그 아이디어 싸움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내 이메일이나 바꾸고 20불도 아깝다고 쓰는 사람도 있고 200만 불, 2천만 불 만드는 사람도 있고 엔진 자체는 가격이 높아질 수가 없어요. 왜? 바드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막 계속 나올 테니까. 근데 그거를 가지고 돈으로 만들어내는 능력은 다르죠. 인터넷은 인터넷이고 구글은 구글이잖아. 인터넷 없이 구글 나옵니까? 아니요. 근데 구글은 돈으로 만들어내잖아. 다른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뭐 인터넷이 뭔지를 잘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필요한 게 뭔지를 잘 알아야 되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두 개가 다 잘 되더라. Core Component는 여기서는 뭐예요? Infrastructure를 만들어서 Optimizing을 해서 아주 Range of Scale을 해보는 것이 이 Core Component의 This Project다. GPT는. 그래서 이게 퍼포먼스가 GPT의 어떤 1 over 10,000 정도 되는 것만 해도 이 accurately predict some aspect 할 수 있는 게 어떤 목표다. 뭐 이러고 이제 도전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optimizing 하는 쪽으로 가야 되겠다. 컴퓨팅 파워를 줄이고도 퍼포먼스가 이렇게 뛰어나는 방법은 없을까? 뭐 이렇게 하는 게 이 약간 future study 비슷 이렇게 하려고 한다. 뭐 이런 거겠죠. 테크니컬 리포팅은 아니 우리는 이런 것을 하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인트로덕션 봅시다. 저 그냥 대충 이렇게 하면서 넘어갑시다. 자, large multimodal 이야기했고요. 이미지도 할 수 있고 텍스트 인풋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wide range of application 할 수 있어요. dialog system도 만들 수 있고 text summarization도 할 수 있고 machine translation도 할 수 있고 굉장히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쓸 수 있어요. 우리는 뭘 씁니까? adaptive learning을 쓴다고. 굉장히 정교하게 디자인해서 어세스먼트를 만들고 어세스먼트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거기에 맞는 피드백을 이 친구를 통해서 줄 수 있게끔 쓰는 방향으로 갑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뭐 첫 번째 페이퍼부터 34개까지 이만큼 많이 나왔더라. 이걸 가지고 프로그레스가 이렇게나 많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one of the main goal은 뭡니까? Improve ability to understand generate natural language. understand and generate라 그랬죠.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어요? understand 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뭘 understand 하는 거예요? 줬던 context를 이해를 잘해요. 그냥 synthetically 문법 맞춰서 주는 게 아니라 이제 context를 이해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게 된 거고 그래서 그걸 뭐 contextualized 뭐 natural language representation 뭐 이런 용어를 쓴다 그랬죠. 네. 그리고 굉장히 더 복잡하고 더 nuanced 된 시나리오에 대해서 더 잘 일을 하게 된다는 복잡한 것도 잘하고 더 the context가 더 있는 시나리오 베이스드 된 것도 잘하더라. 어떻게 하면? 모형을 크게 만드니까 잘하더라. 예. 그러니까 이제 돈만 넣으면 되더라. 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과학 별로 여기서는 과학이 아닙니다. 그 전에는 다 끝났어요. 낭만은 끝났고 이제는 산업으로 나와.
to test capacity 하기 위해서. 그러면 네가 잘한다며. 뭐 얼마나 잘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원래 인간을 위해서 제작되었던 variety of exam을 통해서 내가 기계의 능력을 테스트를 해보겠다. 누구를 위해서 했던 거라고? 사람을 위해서 했던 걸 가지고 아니 너는 사람 시험 엄청 좋아하잖아. 이게 뭐 잘 알고 이해를 잘하고 잘한다는 게 능력을 측정을 하는데 사람도 그러는데 이렇게 이제 제가 옛날에 그런 이야기를 해서 매크매트릭스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내가 처음 만든 용어긴 합니다. 몇 년 아무도 안 쓰지만 그게 뭐냐면 기계의 능력을 측정할 때가 올 것이다. 앞으로는 제가 그런 건 잘합니다. 그 휴먼 사이코메트릭이 아니라 이제 매크매트릭이 될 때가 올 거라고. 기계가 얼마나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는지 매트릭이 벤치마크 같은 거 만들어서 기계의 퍼포먼스를 왜냐면 기계가 일을 잘하는지 안 돼, 학습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려면 기계가 안다라는 게 뭔지 그 점수가 뭘 의미하는 건지 그런 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서는 이제 사람이 만든 굉장히 다양한 스탠더다이즈 테스트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quite well 하더라. performs quite well 하고 어때요? open, outscore majority of the 인간보다는 잘하더라. 뛰어나더라. outscore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바이 의장 같은 경우는 아니 뭐 변호사 되고 하려면 이거 쳐야 된다며. 그러니까 탑 10% 되더라. 근데 여기서 뭐예요? 하나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거 3.5 할 때 했었죠. 어떤 시험은 잘 안 되더라는 얘기 했었죠. 그것도 이게 10배 정도 늘려버리니까 3.5에서 4.0까지 무슨 내부적으로 있었겠습니까? 그 몇 년 안에 1, 2년 안에. 결국에는 모형을 크게 만들고 혹은 트레이닝 데이터를 다시 재가공하고 하는 거 했겠지. 아까도 이야기했죠. 모형이 좋아지면요. 트레이닝 데이터 이해력도 더 퀄리티도 늘릴 수 있죠. 3.5는 3.0으로 했을 거 아니야. 3.5를 만들 때. 4.0은 3.5로 했을 거 아니야. 티키타카 계속 올라갑니다. 그쪽. 옛날에는 바닥에 10% 정도밖에 안 돼. 이러면 그 바닥에 10%는 뭐예요? 그럼 그냥 찍는 거랑 비슷한 거겠지. 그치? 바이 exam을 통과할 때 바닥에 10%밖에 안 돼. 이제는 상위 10%까지 올라갔다. 예를 들어서 그 얘기로 그건 이제 스탠더다이즈 테스트를 쫙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NLP, 트래디셔널 NLP 벤치마크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Q&A. 이거는 이제 스탠더다이즈 테스트고 다른 것도 막 있었을 거 아니야. 거기서도 뭐라고요? 거기서도 이거 large language 모델이 state of outperform 하더라. 뭐 MMLU 뭐 이런 거 English language 뭐 multiple choice question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거의 몇 개의 서브젝트에서도요. 57 서브젝트에서도. 그러면 이 subject matter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아니 이거는 안 들어갔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건 안 넣었으니까. 왜 안 넣었을까요? 돈이 안 되니까. 돈 되면 넣으면 되지. 파인 트레이닝 시키면 되지. 뭐 회사 입장에서 우리야 파인 트레이닝 하는 게 4.0을 파인 트레이닝 하는 게 파인 튜닝 하는 게 굉장히 힘들지만 그건 뭐 데이터 있으면 하면 되지. 데이터로 만들어서 러닝 데이터로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내가 쓰고 있는 20불짜리에 있네 없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돈이 안 되니까 안 될 뿐입니다. 그런 거 잘못 기다리다가 GPT가 이것도 돼요, 뭐 안 되는 것 같은데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사실은 이제 아니에요. 돈이 되는 곳 찾아서 하면 됩니다. 돈이 안 될 때는 기다리면 돼요. 가만 늙어가면 돼요. considerable margin in English도 하더라. 특히 considerable margin in English는 뭐예요? 영어는 진짜 잘한다. 왜 다 영어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지식 자체 그렇죠.
그 다음에 other language도 스트롱한 퍼포먼스를 보이더라. 특히 라틴 계열은 어떨까요? 굉장히 잘하겠지. 그리고 지식이나 뭐나 뭔가 그 문법인 구조나 뭐 언어적인 구조가 비슷한 곳은 더 잘하겠죠.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요. 그 다음에 English language state of art 뭐 24 out of 뭐 language 그러니까 26개 중에 24개 정도가 잘하더라. surface 하더라는 거예요. 한 2개는 뭘까요? 그거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26개 중에 24개나 잘하는데 그 2개가 왜 안 되는지 아는 것 자체도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이러면. 한 반 되고 반 안 되면 나머지 반은 왜 안 되나 뭐 이런 걸 봤을 때. 아시겠어요? 여기는 traditional NLP benchmark고 여기는 뭡니까? standardized test 둘 다 뛰어나더라는 거예요. This report also discussed key challenges of project. developing deep learning infrastructure optimization method 하고 predictably across 뭐 scale 하는 거 뭐 이런 것들도 할 거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예요? expected performance도 좀 해볼 거다. final run, increase confidence in all in our training 하는 거에 대해서 예상도 한번 해볼 수도 있을 것 같다. 그 다음에 이런 능력에도 불구하고 GPT 모델하고 약간 similar limitation도 보여진다. 그게 뭐예요? hallucination이라고 왜 틀렸는데 그럴싸하게 이야기하는 거 있죠. 그런 것도 아직은 보여지고 그 다음에 뭡니까? limited context window. context window는 이제 한번 이제 뭐 inference라고 할 때도 이야기하고 한번 대화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고 inquiry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고 뭐 query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번 치고 이렇게 interaction이잖아요. 한번 라운드 트립이잖아요. 그 context window로 이게 한정은 돼 있죠.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전에 2,500개 토큰이었잖아요. 지금 25,000개라며 10배 늘어난 거죠. 정확하게 안 해봤는데 10배가 늘어나면 쓸데없는 말 하는 거 빼고 예를 들어서 그 10배 늘어난 곳에 정확하고 필요한 이야기를 하면 퍼포먼스가 10배는 아니지만 퍼포먼스 올라가겠죠. 얘 커졌잖아 이미. 그죠? 그 다음에 does not learn from experience. 그러니까 이거 경험을 통해서 배우지는 않고 있는데 지금 과연 그럴까? 우리 보통 이거 휴먼 피드백 줬을 때 좋아요, 틀려요, 뭐 이런 거 주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는 그거 가지고 옵티마이징 할 수 있잖아요. 얘가 인터랙션 하면서 그러니까 그 익스피리언스는 포함을 안 한 것 같아. 사람이 줬을 때 이 결과 좋아, 이 결과 나빠. 예를 들어서. 근데 그걸 가지고 튜닝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더 원하는 결과를 자동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내부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 말은 사람이 경험하면서 얻는 거 있죠. 아무것도 안 가르쳐 주는데 사람이 경험하면서 얻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사람은 경험을 통해서 학습하잖아 계속. 얘는 근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 만약에 아니 진짜 제가 쓰면서도 더 잘 되는 것 같아. 4.0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내가 프롬프트를 잘하는 것도 있지만 프롬프트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잘 알아먹는 것 같다는 느낌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내부적으로 무슨 일인지 어떻게 알아? 뭐 결과가 좋으니까 나는 계속 쓰는 거죠. 지금 바르트도 있고 뭐도 있고 바운드도 있고 뭐도 있고 하지만은 뭐 저는 어차피 쓰는 게 한정돼 있으니까 애플리케이션 나와 있어야 쓰니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자, 그래요. 그 다음에 뭐예요? 아웃풋은 뭐예요? context where reliability is important. 그러니까 어떤 신뢰성 여기서 말하는 건 reliability index가 아니고 그 신뢰성이 좋은 그쪽 컨텍스트에서 특히 이 아웃풋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신뢰성 있는 정보인지 아닌 건지에 대해서 케어가 should be taken 해야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자, GPT의 capability나 limitation은 create significant novel safety challenges를 하고 있다. novel safety challenge. 그러니까 이제 안정성 문제에 대한 거는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면 이게 지금 계속 나오는 페이퍼들은 이거 뭐예요? 이게 안전하냐? 안전하게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슈입니다. 어디에서 지금 저는 교육에서 계속 주장을 하는 거예요. 애들은 이게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 쓰고 읽고 하는, 제가 말하는 교육은 아이들이 학습하는 그 세이프티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 능력이 떨어져 버리면 안 되잖아. 근데 어른들이 이렇게 무책임하게 만들어 놓으면 애들이 자꾸 쓰죠. 숙제하는데 쓰고. 대학생들 쓰고 하는 건 지 인생 지 알아서 하라 그래. 그러다 한번 걸리면 죽는 거고 잘못 쓰다. 그건 다른 이야기라니까. 그거는 지금 애들 여러분들은 애들이 아니잖아. 애를 키워야 되는데 그건 쓰고 읽고 하는 능력 진짜 중요한, 그 세이프티도 중요한 사회적인 거 있죠. 그건 진짜 우리 애들이 약해지면 어때요? 큰일 나지. 인간이 멸종한다 그랬잖아요. 인간의 능력이 줄어들면요, 인간 없어집니다. 약해지면 안 되잖아. 강해져야지. 뭐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바이어스, 뭐 disinformation, privacy, 뭐 cyber security, 뭐 proliferations, 뭐 more. 우리는 교육 쪽으로 보는 거니까 교육 쪽에서 그 교육하고도 러닝어를 이야기할 때는 교육적인 함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써서는 너무너무 위험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한번 나중에 이 이야기는 다른 데로 넘어갑시다. 네.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scope of limitation of technical report. 이건 technical report니까 그냥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페이퍼냐 이게? 뭐 peer review도 된 거야? 그런 것도 아니고 뭐예요? 나는 내가 할 길 가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하고, 이게 근데 뭔가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4.0 나왔는데 뭐 이밸류에이션 그 필요 없이 자기 그냥 내고 끝나는 거예요. 끝났습니다 이제. 5.0 안 나오든 이 정도 이제 끝날 거예요. 뭐가 제대로 됐는지 알 수 없어요. 그냥 뭐예요 이러면? 학문이 아니고 뭐예요? 광고예요, 광고. 페이퍼가 아니라. 테크니컬 리포트는 그냥 기업의 광고라고. 광고 문건이라고. 저희가 읽고 있는 거. 근데 사이테이션 달아야 돼요, 안 달아야 돼요? 아니 4.0 쓸 거잖아. 페이퍼 쓸 거잖아. 우리는 페이퍼 쓰면 뭐 사이테이션 4.0에 대한 사이테이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4.0 가지고 지금 전부 다 페이퍼 쓰실 건데. 그럼 이거 달아야 되는 거예요. 응? 아니 그럼 읽어는 봐야 될 거 아니야. 한번. 그러면 오늘 읽는 거예요, 그냥. 3.5는 뭐예요? 저번에 했던 거. 뭐 예를 들어서 퓨샤런은 그게 3.5 사이테이션. 트랜스포머 처음에 나왔던 거는 뭐예요?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나 attention is all you need 있는 거고. 그게 어차피 읽어야 되는 페이퍼입니다. 자, predictable scaling. 뭐 이 정도까지 적게 해도 smaller performance of GPU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이쪽은 스케일러 해보니까 이렇게 적게 해도 less compute 해도 some aspect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예요. 4.0 이렇게 좋은데 컴퓨팅 파워를 굉장히 줄여도 4.0 정도에 갈 수 있는 곳으로 했으면 좋겠다. 네, 그렇죠. 앞에 거부터 먼저 읽어봅시다. Large focus of GPT-4는 뭐라고요? Building deep learning stack and scale predictably. 아주 깊은 이해. Deep learning. 우리도 지금 사실 좀 deep learning 하는 거다. 이거 페이퍼 읽으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abstract 한번 슬쩍 하고 결론 한번 슬쩍 보고 중간에 이렇게 스테이플 해가지고 그림 한번 쓱 보고 끝나잖아. 그게 뭔 리딩이야? 라인 바이 라인 하라 그러면 막 인상을 막 쓰고, 시험 친다 그러면 사제지간에 그냥 아무것도 없어집니다. 인간관계 다 끝납니다. 읽어줘야지. 떠먹여줘야지 이게 유지가 되지. 읽어오라 하면 안 됩니다. 읽어오라 하면 읽어왔다고 뻔뻔스럽게 앉아있다니까 수업 시간에. 신뢰하지 않습니다. 저는. 근데 여기 보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for very large training runs 한 건데 잘 보세요. 4.0은 뭐라고요?
very large training runs를 한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It's not feasible to extensive model specific tuning. 그 파인 튜닝이 더 어려워졌다고 이제 4.0은 파인 튜닝이 되나? 안 되나? 돈도 더 많이 들지 않을까? 아시겠죠? extensive model specific tuning은 이제 파인 튜닝을 시켜서 어떤 특정 역할을 하게끔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드레스 하기 위해서 뭐예요? 좀 인프라스트럭처를 만들고 optimizing 하는 쪽으로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스케일에 대해서 하게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좀 optimizing을 하니까 이런 것들이 아주 작은 컴퓨팅 타임으로 스몰러 모델도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그러니까 전화기 속으로 들어간다는 얘기,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GTP4 같은 퍼포먼스를 내는 게 전화기 정도의 컴퓨팅 파워만 있어도 내 셀폰에서 인디펜던트한 뭐 이런 챗GTP 같은 완전히 그 지금 앱이고 API로 연계 그게 아니라 완전히 AI가 하나 들어갈 때가 되지 않았나, 이제 그런 거를 보는 뭐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loss prediction 뭐 예를 들어서 프레딕션 파워가 떨어지겠죠. 그것은 무슨 뭐 하이겐하임 무슨 뭐 L loss function 뭐 log 뭐 어쩌고 뭐 likelihood 뭐 이런 거 했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했답니다. accuracy가 final loss가 어떤 식으로 떨어지는 건지 스케일에 따라서 어떻게 떨어지는지 그림 그려놨으니까 나중에 보면 되는 거고. scale capable to human eval이라고 하는 capability를 스케일링을 해야 되는데 이 human eval이라고 하는 어떤 그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human eval 데이터셋을 가지고 매트릭을 만들어서 얼마나 그 less 컴퓨터 하면서도 퍼포먼스가 덜 떨어지는지, 예를 들어서 이제 그것을 figure 2에서 뭐 보여줬다는데 이게 뭐 figure 1인가 봐요. 그래서 GTP4는 여기쯤 가 있는데 컴퓨트가 1이라고 보면 조금 떨어뜨려도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 이게 predicted 돼 있는 거고 observe 돼 있는 거, 요거 이제 하나씩 찍어 본 거예요. 찍어 봐서 여기는 GPT4인데 얘는 앞을 본 게 아니야. GPT5, 6, 7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뭘 본 거예요? 줄여도 어느 정도 일을 한다. 보여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컴퓨터를 줄이면 어느 정도 줄어드는데 많이 안 줄어드네.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요까지 줄여도 뭐예요? 일을 어느 정도 하네. U는 아마 더 아주 적은 거니까. 이게 0.01이 여기잖아. 예를 들어서 컴퓨팅 파워가 줄어도 퍼포먼스 그렇게 많이 안 떨어져.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섭지. GPT-4보다도 더 작은 걸 만들어도 GPT-4나 뭐 별로 일단 만들어 놓고 줄이거나 뭘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도 일만 할만하다. 그럼 오른쪽 가면 어떨까? 그럼 뭐 더 이게 바이어스가 더 줄겠죠. 그쵸? bits per words라 그랬는지 뭐 prediction rate이 더 그러니까 높아지겠지. 그 얘기 하는 거야. 아시겠죠? GTP4랑 GT4로 만든 스몰러 모델이 이런 식으로 될 것이다. 그러면 예측 가능하잖아. 이게 모델이 나오잖아.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 정확도를 원해서는 뭐예요? 어느 정도 작게 만들어도 일을 하니까 어느 정도 정확도가 좀 떨어지는 거라 하더라도 그러면 셀폰 안에 들어갈 수 있겠네. 뭐 이런 게 예측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돼요. 근데 그렇게 하는 단계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모두를 위한 AI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올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교만한 이야기예요. 야, 이제 됐다. 줄이는 거다 이제. 뭐 더 잘하게 할 필요 뭐 있냐? 자신감이 있으니까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뭐 잘하게 하는 게 뭐 필수, 이미 잘하는데. 이제는 더 빠르게 하고 좀 떨어뜨리더라도 좀 빠르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 여기 보니까 이제 코딩 프로블럼이라고 그랬죠. GPT-4가 코딩 프로블럼이 이 정도 돼 완벽하진 않지만 완벽하게 하려면 어때요? GPT-5 만들면 되는 거고 더 잘하게 하려면. 그리고 훨씬 더 여기 뭐예요? 컴퓨터가
1000분의 1 정도 돼도 여기서 여기까지밖에 안 떨어지잖아 지금. 여기서 보면 이만큼밖에 안 떨어지잖아요. 0.2에서 1로밖에 안 떨어지잖아. 그러면 싸게도 만들 수 있고 작게도 만들 수 있다는 거 보여주는 겁니다. 뭐 나머지는 뭐 휴먼 리벨 그 이야기하는 거 아시겠죠?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GPT-4가 나왔는데 게임은 끝났고 이제 작게 만들어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우리는. 근데 뭐 더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어때요? 퍼포먼스는 떨어지는데 뭐 적당하게 한 1000배 정도 GPT-4는 작아도 쓸만하던데 뭐 그런 거를 예측할 수 있다는 거 보여주고 넘어가는. 자, 그 다음에 원래 이게 먼저 나와야 돼요. 이게 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capability. GPT-4가 얼마나 잘할 수 있는데 하기 위해서 벤치마크를 만들었는데 simulating exams 하는 human, 사람을 위해서 오리지널 디벨롭 됐던 어떤 시험을 simulating 해서 우리가 한번 해봤다. 여기 simulating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시험은 얘가 시험을 다 갖고 왔나 인터넷에 끼워 맞추거나 대충 만든 것 같아. 근데 만든 수준이 지금 시험하고 얼마나 맞냐 안 맞냐를 떠나서 예를 들어서 굉장히 도전적이죠. 우리 입장에서는. 왜냐면 사람을 위한 시험은 굉장히 전문적이고 하기 때문에 함부로 못 건드리는 영역인데 그냥 자기네 대충 했대잖아. 뭐예요? Post-trained RAHF4 가지고 시뮬레이팅 해버렸잖아. 이게 이거 뭐 했단 얘기예요? 어떤 모형을 만들어서 RLHF인가 뭔지를 모르겠는데 그냥 그 샘플 이그잼 쭉 주고 거기에 맞는 요런 이그잼플 문항이 있는데 마크 이그잼 같은 거 아마 만들어 봐라 그랬겠지. 뭐 할 수 있겠죠. GPT-4 정도를 만드는 사람들 이거 왜 못했겠어? 인터넷에 있는 거 대충 긁어가지고 그대로 썼을 거 아니? 바꿔가지고 샘플 이그잼 만들어라 그랬겠지. 어떤 임플리케이션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이거 쓸만할까 쓸만하지 않을까? 내가 볼 때 쓸만할 것 같은데.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뭐 어떻게 만드는지 자세히 이야기합니까? 그냥 이런 거 했다고. 근데 여기 우리는 이게 밥줄이잖아. 이거 시험 만드는 게. 왜 이렇게 잘했을까? 이렇게 랭귀지 모형 갖고 있으면 기출문제 분석을 해가지고 그 기출문제 분석을 해서 그거랑 비슷하게 만들어줘 하면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어디서 목숨을 걸어야 될지 떠날 때를 떠나야 될지 도망갈 때를 찾아야 될지 잘 보십시오. 이 사람들 뭐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자, we did not specific training for these exams. 했다고 안 했다고? 문항을 많이 먹여가지고 이 시험을 진짜 데이터를 많이 줘가지고 이 시험이 점수를 잘 맞게끔 SAT에 최적화시키게끔 파인 튜닝을 했다고 안 했다고? 안 했다. 바이올로지를 했다고 안 했다고? 지식은 줬죠. 지식은 책을 통해서 그건 책이고 책을 갈아 넣은 거는 있죠. 그거는 이제 프리 트레이닝 할 때 많이 했겠지. 책 넣을 때는 충분하게 트레이닝 했겠지. 책 트레이닝하고 그 다음에 어떤 능력이에요? 읽고 해석하는 능력 있죠. 문장을 분석하는 거. contextualize 된 걸 하니까 문항 주니까 풀더라. 우리는 이 시험에 대해서 스페시픽 트레이닝을 하지 않았다. 옛날엔 제가 착각했던 게 시험을 트레이닝을 하려면 시험 문항이 굉장히 많이 줘야지 기계가 하고 해봤자 비슷한 거 주는 거고 그러려면 문항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저는 SAT가 많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SAT 시험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SAT 문항이 많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던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굉장히 겸손해진다고 요즘. 이렇게 일반화 시켜낼 수 있을 줄 몰랐어요. SAT에 들어가는 책을 주고 문장을 분석하는 능력을 하니까 그냥 SAT 풀잖아. Minority problems exam seemed model during a training. 어떤 뭐 몇 개가 있는데 어떤 거는 뭐 lower score 한 거 있더라. 2개의 시험에는 굉장히 report lower score를 하는 게 있었다. 되게 이해가 되더라고. 이게 시험 찾아봤거든. 이게 맞지가 않아. 이 2개의 시험은 퍼포먼스 굉장히 나쁜 시험 나중에 뒤에 나오거든요. 이게 아예 맞지가 않아. 이쪽 시험은.
GPT를 테스트하고 뭐 어쩌고 하는데 맞지가 않을 뿐이지. 그거 끝나고 나면 요만큼 나오는 것도 있잖아요. 여기 요렇게 나오는 것들 예를 들어서. 예. 포맷이 안 맞았을 뿐이에요. 이게 지금. 근데 이제 유니폼 바이 exam 얘가 굉장히 뛰어난 거예요, 지금. 유니폼 바이 example은 3.5하고 비교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만큼 뛰어났다 그랬잖아. 여기가 뭘 보여주냐면 바이 exam에 대한 지식은 이미 들어가 있는데 법률적인 지식은 들어가 있는데 혹은 바가 뭐 법률인지 모르겠 아무튼 지식은 들어가 있는데 3.5에서는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근데 이해력이 이만큼 뛰어나서 이제 맞추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얘네들은 있죠. 요 몇 개 있는 건 있죠. 제가 지금 봐도 AMC 이런 거는요. 포맷이 안 맞아. 수식 막 이상한 거 들어가가지고 이거는 포맷 자체가 안 맞아. 한번 보시면 압니다. 이건 수식이 아직 이게 수식 math equation을 처리를 못 하는데 이 사람아 calculus 이거 지금 너무 뭐해. 아직은 그 그림 그 자체로는. 그러니까 얘가 못해서 안 한 게 아니라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건 아직은 안 되는 거야. 아직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가 아니라 돈 안 되니까 버리는 거예요. 지금 아직 귀찮으니까 텍스트 형태로 돼야 되니까. 시험을 천천히 이 시험 다 나와 있잖아 지금. 들여다보시면 나옵니다. 자 그렇게 했고 디테일, 컨타미네이션, 뭐 프리-exam 스태티스틱은 보시면 되고 뭐 했다고 하네. 2개 빼고는 다 잘 됐다고 하고 public available matrix를 exam source를 가지고 뭐 했다고요? simulate해서 만들었고 exam question both multiple choice랑 free response를 2개 다 가지고 있는 걸로 했고 주로 multiple choice였겠죠. 예를 들어서 대부분 시험은 multiple choice를 또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뭡니까? separate prompt를 하고 이제 포맷에 맞춰서 prompt는 다시 만들었대요. prompt를 만들어가지고 했고 이미지는 include 했고 필요하면 evaluation은 based on performance 뭐 set of exam이고 final result를 held out test exam 한 거고 overall score and determine combination 2개를 같이 해서 한 거고 뭐 methodology 시험마다 이제 지네들이 exam 스코어링 하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맞춰서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퍼센타일을 한 거고 overall score에 대해서 퍼센타일을 리포트 했고 그리고 하고 나니까 이렇게 나오더라. 비전은 이제 비전 없이 그림 안 준 거고 GTP4 그림 줘서 나오는 거고 3.5 우리가 저번까지 읽었던 게 뭐였어요? 3.5였죠. 3.5 읽으면서 되네 안 되네 뭐 굉장히 뛰어나네 뭐 3.5에서 small 뭐 large 하면서 뭐 많이 만드니까 되더라고 이게 갑자기 이렇게 뛰어버린 거야. 3.5에서 4.0 4.0으로 뛰니까 결국은 이제 비주얼 우린 닌겐이잖아. 이거 보면서 빨리빨리 해석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 원래부터 잘하는 게 AP environment는 여기가 AP environmental 뭐 science니까 factual knowledge에 가까웠겠죠. 이게는 이제 거의 외우는 거였을 거 아니야. 거의.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환경과학이니까 외우는 거 위주의 시험이니까 이렇게 했을 거고. art history 3.5나 4.5나 art history도 거의 외우는 거잖아요. factual knowledge에 가까운 거잖아. AP psychology도 이게 굉장히 뭐 추론 문제 같은 거 했겠어요. AP psychology면 고등학생들 해야 되는 psychology니까 대충 글로 되어 있는 거고 전부 다 글로 되어 있는 거 뭘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뭐 하니까 그냥 80% 이상 넘고 끝나는 거예요. US government도 무슨 knowledge입니까? factual knowledge죠. US history 뭐예요? factual knowledge죠. SAT math는 어땠어요? 이 여기서 한 70%밖에 안 된다 그랬잖아. 우리 SAT 3.5 할 때 SAT 벤치마크 한 거 봤었잖아요, 저번에. 이 정도 느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늘면 여기서 90% 이상 갔잖아, 퍼센타일이. 뭐 그 위에 더 에러까지 합치면 여기 들어서 몇 개 정도 틀린 거지. 이렇게 되는 거고. AP World History는 하나하나 같아진 거예요. 이거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World History 자체는 이거 왜 그럴까요? 추론 한번 해봐. 근데 GPT한테 물어보기 전에 빨리 해라. GPT한테 물어볼 수 있다. 야, 3.5에서 이렇게 나오고 월드 히스토리에서는 4.0하고 3.5하고 똑같은데 왜 그럴까?
월드 히스토리는 AP에서 월드 히스토리는 전 세계 데이터일 거 아니에요. 이게 아무래도 영어권에서 US 히스토리는 어때요? Government 히스토리는 이렇게 높잖아. 그 GPT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트레이닝 데이터 자체가 월드 히스토리 데이터가 약할 수 있지. 전 세계 역사에 대해서 뭐 그렇게 많이 넣겠어. 근데 이거는 올릴 수 있을까 없을까? 쉽게 올릴 수 있어요. 월드 히스토리가 그렇게 필요해? 그럼 많이 중앙에서 많이 넣으면 되지. 그 필요 안 해서 안 넣은 거지. 이거는 능력의 이슈가 아니라 트레이닝 데이터의 이슈라고 보는 거예요. 모형의 능력의 이슈가 아니라 그렇게 이밸류에이션 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GRE 버벌이 대박입니다. GRE 버벌은요 굉장히 어렵게 나와요. GRE를 쳐보신 분도 알지만 이게 그냥 단순하게 외우는 것도 있고요, 이해하는 것도 있고 같이 있잖아요. 단순하게 외우는 단어 같은 경우 어느 정도 맞췄겠지. 그럼 여기서 는 거는 뭡니까? 물론 뭐 그림 해석하는 것도 있죠. 노비전만 봅시다. 뭐가 늘었어요? 이제 이해하는 능력이 는 거예요. 문항을 읽어서 풀어서 답을 맞추는 능력이 늘었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AP 바이올로지는 잘 모르겠는데 AP 바이올로지도 뭐 굉장히 추론하는 능력이 많이 필요했을 수도 있겠죠. 바이올로지는 바이올로지 지식은 월드 나울리지랑 같을까요? 안 같을까요? 좀 달라요. 바이올로지 지식은 충분히 들어갔을걸? 내가 알기로는. 지금 의대 쪽 하고 있는 프로젝트 보니까 널싱하는 충분히 들어가 있어요. 근데 3.5는 왜 못했을까? 이해를 잘 못한 거야. 이게 지금 지식은 있는데 문제를 풀어가지고 답을 맞춘 능력은 떨어졌는데 이만큼 올라간 거예요. 그건 제가 컨펌이 됩니다. 의대 지금 간호사 프로젝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4.0에서는 굉장히 잘 처리를 해요. 마이크로 이코노믹스는 왜 차이가 날까? 이게 그림 문제가 많았을 거 아니야. 그림 문제가 굉장히 많아. 왜냐면 차트 해석하고 그게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 여기에 마이크로 이코노믹은. 그쵸. 웨트 경영학 같은 경우는 그거 지금 차트 해석하고 표 해석하고 그게 이코노믹에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니까 이게 비전 있을 때 확 올라가는 거고 그림 해석 능력도 이만큼 올라가서 거의 80% 맞추는 걸로 된 거예요. GRE 라이팅은 3.5나 뭐나 이렇게 멈춘 이유가 이게 GRE 라이팅은요. GPT에서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용도로 잘 안 돼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라이팅을 GPT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게끔 라이팅 태스크를 주게 되면 다르고 GRE 라이팅은 조금 더 우리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는 GPT가 사람이 GRE 정도 되는 라이팅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지가 않아요. 근데 프롬프트를 어떻게 만드냐, 라이팅 그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라이팅 하라고 하는 거를. 사실 GRE 라이팅이라는 게 얼마나 복잡한 겁니까? 라이팅 준비해 그러면 할 수 있어요? 못하지. 사람도 못해요. 근데 어떤 형태로 나왔는데 그걸 계속 연습해. 그래서 잘하는 거지 우리가. 라이팅은 너무너무 복잡한 거기도 하고 스페시픽하지가 않잖아요. 라이팅 태스크는 스페시픽하지가 않습니다. 코에 붙이면 코고 귀에 붙이면 귀걸이에요. 라이팅 테스트 어빌리티를 특정하다는 룰 오브 덤이 어디 있어? 쓰기 능력이라는 게. 뭘 쓰냐? 어떻게 쓰냐? 크리에이티브 라이팅이라고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너 아무 말이나 좀 해봐. 컨텍스트에 맞춰. 얼마나 잘하는데. 그래서 단순히 라이팅을 못한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 뭐 크리에이티브 라이팅이 최적화되어 있는데 지금 저기 뭡니까? 그 광고 문구 쓰는 사람들 다 잘리잖아. GPT 때문에. 계약 다 끊어지는데. 라이팅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 못합니다. 엘셋, 우리 진짜 잘하는 거. 엘셋 어때? 법률적 지식만 있다고 해야 되나? 읽어서 이해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쵸? 엘셋은 우리 맨날 나오잖아. 엘셋 exam, IRT 할 때마다 데이터를 보여요. 읽어서 이해하는 겁니다. 이해력이 뛰어났다고. 3.5에서 데이터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트레이닝 데이터가 늘어나. 그러면 이건 뭐예요? 이제 컨텍스트를 읽고 이해하는 해석하는 능력이 2배 이상 증가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statistic. 맞아요. 통계 문항 줄 때 통계가 그렇잖아요. 표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굉장히 이해 많이 해야 됩니다. 통계표는 또 어려워요. 그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표 이해하는 거를 뭐 트레이닝 시켜 놨을까 안 해놨는 거. 그러니까 비전이 있든 없든 간에 AP 스탯은 주로 이제 그림보다는 이제 뭐 그림이 있든 없든 간에 그림 틀리다 하더라도 그림 보는 거 다 틀린다 하더라도 대충 보면 이만큼의 이해하는 능력이 된 거예요. 통계적인 지식이 뭐 그 대단하다고. 그거는 이미 다 들어가 있는데 그 통계적인 지식을 활용해서 문항을 읽어가지고 이게 G스코어냐 뭐냐 해석하는 능력이 이만큼 는 거예요. 마이크로 이코노믹스 마찬가지고 뭐 이건 뭔지 모르겠다. USAB어는 뭔지. 피직스 마찬가지고. GRE 퀀터테이티브 비슷한 역할을 하겠죠. AP 스태티스틱하고. GRE 퀀터테이티브는 어땠을까요? 이쪽이 특히 그림이 많잖아. 그림 주고 차트 해석하는 거 많잖아. 결국엔 여기에서 하는 이제 그 능력만큼은 쭉 증가. 그거 빼고 나면 뭐 AP 스탯하고 비슷하네. 예를 들어가지고. 아니 늘어난 폭만 보면 요만큼 늘어났잖아. 예를 들어서. 퀀터테이티브 지식이 없었던 게 아닌 거예요. 있는 거예요. 해석하는 능력이 늘은 케미스트리 마찬가지고. 지식이 이미 있었는데 어떨까요? 컨텍스트를 이해하는 능력. English Language Test는요. 제가 봤는데 이거 자체가 GPT에 최적화가 안 돼 있어. 이런 식으로 라이팅 줘가지고 뭐 이만큼 분석해가지고 뭐 써라 그러면 얘가 지금 그거를 분석해가지고 쓰고 인풋 컨텍스트 윈도우 차이도 있고 이게 안 들어갔을 거야. 내가 봤을 때 처리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이쪽은 AMC도 봤거든요. 이게 수식이 너무 많고 AMC12도 마찬가지고 아예 처리가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AMC10은 수식 위주로 돼 있고요. 10학년짜리 무슨 수학 문제 같은 경우잖아요. AMC12는 워드 프로블럼이 많거든요. 근데 그전에는 아예 못했다가 워드 프로블럼 이해하고 그림 주고 이해하기 이만큼 늘어난 거예요. AP 캘큘러스도 마찬가지고 이만큼 는 거고. 이쪽은요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분석을 하는 게 뭐 이게 떨어진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매트릭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드릴게요. 라이팅은 리터처는 매트릭이 달라요. 내가 GPT한테 최적화되는 라이팅 이그젬플 줘가지고 하면요. 얘는 여기 때릴걸? 크리에이티브 하거나 뭐 예를 들면 그런 능력들을 매조하면 여기보다 훨씬 더 지식 필요 없잖아. 그냥 뭐 글 쓰는 거잖아. 예를 들어서.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컨텍스트를 이해를 잘하는데 이렇게 복잡한 것도 근데 이제 더 스페시픽하면 더 잘하는 거예요. 더 전문 지식이면 더 잘하겠죠. 지식만 있다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숫자로 만든 거고 테스트로 만든 거고. 기업의 광고입니다. 이거는. 과학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기업의 광고입니다. 자, GPT는 뭐예요? Human Level Performance Majority of Professional Academic Exam 보여주고 있다. Notably 뭐라고요? 아까 했던 거 bar exam 같은 경우에 이만큼 뛰어났다. 모델의 capability는 어디라고요? Pre-training process. 그쵸? 그 다음에 RLHF라고 하는 이거 시험을 만들기를 위한 것에 대해서 시험을 만드는 과정에서 나온 게 아니라 이거 아까 이걸 통해 가지고 뭐 시험을 만들었다며. 그냥 pre-training process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이 능력은. 아시겠죠? pre-training process는 뭐라고요? 언어적인 지식, factual knowledge, 그다음에 fine-tuning 하는 natural language process 그러니까 이제 뭐 summarizing 하는 그런 능력으로부터 나왔고 뭐 랭귀지 그다음에 또 뭐 했다고요? 여기는 이제 그 시험을 가지고 한 거고 기존에 사람들이 많이 썼던 모형 가지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LM 소타가 external language model few-shot으로 한 거고 best external knowledge 소타고 소타에서 few-shot을 하든 안 하든 간에 GPT 3.5보다는 뛰어나고 이렇게 식으로 다른 것들 거의 다 잘하더라 이렇게 나와. 하나 딱 떨어지더라. Reasoning comprehension and arithmetic만 소타에 비해서 좀 떨어지더라. 예를 들어서. 근데
이 친구가 Reading Comprehension and Arithmetic 요 DROP 시험이라는 걸 좀 봤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그런가 봐요. 그래서 제가 추론하기로는 파이썬이나 파이썬 코딩은 이제 60-70%밖에 안 나옵니다. 파이썬 코딩 태스크는 아시겠죠? 여러분들 프로그램 뭐 시키고 하면 한 30-40%는 incorrect한 게 나오는 거야. 다른 거는 common sense reasoning이라든가 간단한 거 있죠. 이런 거 MML2 57 subject에 해당하는 이런 그 multiple choice question 모아놓은 거 MLLU라고 하나 봐. 요 벤치마크를. 이런 거는 잘하는데 reading comprehension하고 arithmetic이 안 되는 걸로 봐서 내가 하나 추로는 얘가 아직 그 수식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얘가 하려면 굉장히 수식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잖아. 예를 들어서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graduate school mathematics question은 또 잘한다는 거 보니까 예를 들어서 그럼 이거는 아무튼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얘가 왜 떨어졌을까? 다른 거 다 뛰어난데 나중에 시간 되면 DROP exam 자체를 하나씩 보면서 이해를 좀 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희한테는 중요하죠. 그래 놓으니까 어때요? 잘하더라. 이거 테이블 자체를 해가지고 한 거니까. 그래서 오픈 AI eval이라고 하는 오픈 소싱을 했으니까 보고 싶은 사람 한번 쳐서 한번 봐봐라. 그런가 봐요. 여기 클릭하면 나오나 봐요. 그래서 GitHub에 올려놨으니까 그렇게 하고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꼭 볼 필요 있을까요? 그 다음에 MMLU는 랭귀지도 있나 봐요. 언어가 이제 팩이 여기는 이제 MMLU가 아까 이야기했던 이제 그 57 subject에 대한 professional and academic한 multiple choice question bank라 그랬잖아요. 거기서 했는데 랜덤 게싱은 당연히 25%겠죠. 4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랬으면. 근데 이제 3.5 잉글리시가 70% 정도 맞췄는데 4로 올라가니까 85%까지 올라가더라. 이제 요 차이를 보는 거고 쭉 떨어지면서 이제 언어가 쭉 떨어지는데 저는 아직 정확하게 분석을 한 게 아니라 직관적으로 봐도 보세요. 여기저기 타이 이런 거 나오니까 이게 이제 라틴 계열 언어 있죠. 라틴 계열 언어는 잘하겠죠. 스페니시, 저머니 이쪽은 같은 동네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잖아.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쪽으로 쭉 가면서 퍼포먼스가 떨어지더라. 근데 이게 완전히 드라마틱하게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국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77%니까 그래도 3.5보다는 무조건 똑같은 기준으로 4.0을 쓰는 게 이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3.5 쓰고 4.5 쓰고 지금 하잖아요. 한글로 쓰잖아요. 3.5는 여기서 7% 정도 엄한 짓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 holding other things constant. 여기서 지금 왜냐면 한국말 자체를 못 알아먹는데 예를 들어서 그 정도 차이를 보여주는 거고. 제가 베스트 레코멘데이션 하는 거는 영어로 쓰시든지 영어로 해놓고 한국말로 번역을 하시든지 번역은 정확하니까 태스크 자체는 한국말로 하면요 이만큼 퍼포먼스가 떨어집니다. 태스크를 시킬 때는 영어로 하시고 마지막에 한글로 번역하는 걸 좀 추가하고 비주얼 인풋은 이제 4.0에서 비주얼 인풋을 API를 통해서 할 수가 있고 지금은 채팅방에는 안 하는데 이런 걸 주면서 해석해라 그러면 이제 그림도 해석을 해서 문항을 푸는 어떤 게 funny thing이냐, funny thing about이냐 하면 뭐가 우습단 얘기냐 이렇게 보고 이제 분석을 하는 게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거를 꽂았는데 여기서 뭡니까? 이걸 꽂아가지고 이렇게 꽂았으니까 원래는 직접 못 꽂는 건데 여기 단자를 연결해가지고 꽂으면 그게 웃긴 거다 describe 하는 게 되겠죠. funny thing 하네요. 리미테이션은 이를 보고요. learning, technology, writing, history 캐리고리를 보니까 특별한 패턴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저는 2.0보다는 일단 3.0에서 3. 뭡니까? 3.0, 4.0, GPT
챗GPT하고 GPT-4하고 GPT-4는 지금 비전이 있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 챗GPT는 비전이 없는 걸 이야기하는 거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듭니다. 아무튼 그래서 factory evaluation 해보니까 뭐 전반적으로 잘하더라. 제일 떨어지는 게 뭐예요? 수학이에요. 근데 이제 수학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수학은 수식이라는 게 들어가 있잖아요. 제가 지금 봐도 레이텍을 어느 정도 이해는 하는데 아직 수식을 완벽하게 이해하지는 못하고 랭귀지 모형이 그 심볼릭한 AI 그런 것에 최적화된 게 확률적이잖아요. 그러면 확률론적으로 틀릴 수 있어요. 수학은. 언어는 확률적으로 좀 2하고 3하고 비슷해도 아나 어나 비슷할 수 있잖아요. 근데 수학은 2하고 3하고 20하고 30보다는 틀리지만 그렇게 확률적으로 뽑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거는 이제 앞으로 업그레이드가 될 것 같아요. 야, 이거 수학 문제야? 그러면 수학적인 심볼릭한 AI를 쓰게끔 중간에 한번 타서 결국에는 내추럴 랭귀지가 되는 언어적인 게 처리를 해주는 그런 식으로 넘어갈 겁니다. 지금 바르즈도 그걸 하려고 하고 있고 바르즈는 굉장히 잘한대요. 그걸. 수학을 주면 훨씬 잘한대요. 과학, 리즈닝을 주면. 확률적인 것보다는 리즈닝 엔진을 쓰는 거예요. 수학적인 엔진을 써서 그 다음에 표현할 때만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거니까. 지금 GPT-계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언어 모형이잖아. 한 방에 처리하는 거잖아. 근데 그건 업그레이드가 될 거예요. 그럼 얘는 굉장히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돼 있는 거 있죠. 말로 돼 있는 거는 거의 뭐 퍼포먼스가 뭐 뛰어나네요. 근데 코딩은 또 조금 여기 보면 이제 코딩이 제일 떨어지네요. 다른 거에 비해서. 코딩 같은 경우는 코딩에 컴플렉시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파이썬 코딩하는 거니까 얘는 이제 그래도 이 정도 하니까 어딥니까? 50% 훨씬 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쓸만하다, 뭐 유용할 수도 있다, 간단한 건 한다라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코딩 자체가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굉장히 높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그 말하는 게 아니라 말하는 것보다 코딩하는 어빌리티가 훨씬 더 글을 쓰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이게 퍼포먼스가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는데 이것조차도 제가 봤을 때는 컴플렉시티를 올리니까 여기 뭐 2.0에서 4.0으로 올라가는 거 보십시오. 더 넣으면 어떻게 될까? 더 올라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바라보는 게 그건 거예요. 여기가 한계가 다 아니라 돈 넣으면 다 되는데 돈이 안 되니까 안 할 뿐이다 이거예요. 돈으로 해결 가능하다라는 이슈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게. 아시겠죠? 그냥 멈추는 거예요. 그냥. 돈이 안 되니까 뭐 다른 가지 이유로. 그게 자꾸 그러니까 컨펌이 되잖아요. 이 기계가 안 되는 게 아니라 기술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돈이 안 되니까 안 하는 걸로 자꾸 멈추는 거예요. 자, 그래요. 선생님도 가셔야 되고 하니까 나머지는 조금 빨리 정리를 해봅시다. 일단. 뭐 이런 거 할 수 있냐, incorrectly 하는 거. 나머지는 이제 좀 리미테이션 관련돼서 하는 거고 좀 테크니컬한 이슈인데 저도 뭐 자세하게 안 읽어봐도 될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early GPT가 있고 latest GPT 같은 경우는 말 똑바로 하는 거 있죠. 뭐 틀렸을 때 뭐 어떤 식으로 해주는 거 약간 트레이닝을 한 것 같아요. 왜냐면 쓸데없는 이야기 하는 거 있죠. 칩 시거렛 어떻게 사냐 이럴 때 뭐 할 수 없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있죠. 이런 거 식으로 좀 바뀌어 가지고 자기네들 좀 안정성 있게 만들었다 뭐. 그리고 그 센서티브한 프롬프트를 스크리닝하고 disallowed than 프롬프트를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는 방법을 뭐 집어넣어서 세이프티를 좀 강조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냥 하는 광고 문건입니다. 그리고 컨클루전을 내버렸네. 유스풀하고 세이프티한 거를 스케일러블하게 이제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끝났습니다. 앞으로 안 나올 것 같아요. GPT는 이게 이제 거의 종결, 왜냐면 GPT 더 이상 발전 안 시킨다 그랬으니까. 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왜냐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발 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돈 벌면 됐지 뭐 하려고 앞에 앉아가지고 욕먹을 필요가 뭐 있어. 네. 정치적인 활동을 하겠죠.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저희는 그러면 이제 결론만 이야기할게요. 저희 뭐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뭘 컨펌한 겁니까? 여기서 지식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사실은 스탠더다이즈 테스트 되는 지식 대부분 들어있고
없으면 어때요? 파인 튜닝을 하든지 내가 프롬프트에 지식 넣어가지고 문항 만들어라 그러면 돼요. 무슨 능력 측정하고 싶으신 거예요? 문항을 푸는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무슨 능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프롬프트를 잘해서 문항을 만드는 능력, 리스폰스를 분석하는 능력으로 가자는 거예요. 리스폰스를 분석하고 취약점을 파악하는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왜 못하는 거예요? 프롬프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에는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잘 들어보세요.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아까 그랬죠. GPT를 가지고 이메일 써라는 20불을 주고 할까 말까 고민이라고. 근데 내 애가 대학을 가냐 안 가냐는 뭐라고? GPT 애플리케이션은 돈을 2,000불을 줘도 쓰게 될 겁니다. 그거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를 잘하는 사람이 그걸 만들겠지. 맞춤형 평가를 잘하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를 잘하는 사람이 만들겠죠. 그쵸? 뭐 그게 되냐 안 되냐가 아니라 그래서 그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든지 본인이 만들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는 겁니다. 돈 주고 쓰든지 아니 본인이 판을 깔든지. 이건 이미 나와 있으니까 지식도 있고 능력도 되고 하는 괴물이 태어났으니까 그거 가지고 뭘 할 건지는 본인 인생은 본인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황금마켓은 어디라고요? knowledge를 마이닝해서 하는 adaptive learning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게 카파가 가고 있는 방향이 그 방향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거 이제 계속해서 나올 거니까. 감사합니다.